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대리에게 있어 최고의 배당 ETF이자 투자 영순위 종목은 바로 S&P 500 ETF입니다. 웬만한 종목보다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과 지속적인 배당금 인상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다 보니 투자 레전드의 워렌 버핏도 S&P 500 ETF를 강력 추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S&P 500 ETF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에게 있어 가성비 최고의 종목인 만큼 서대리 역시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도 매월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부를,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월 적립식 매수하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S&P 500 ETF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ETF 분배금이 분기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서대리는 워렌 버핏의 말대로 목표한 자금이 모이면 심플하게 S&P 500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것이고 S&P 500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커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대리가 매월 모아가는 S&P 500 ETF인 부는 3월, 7월, 10월,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1년에 4번 지급하죠.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삶이라면 아무래도 3개월 단위보다는 리얼티 인컴처럼 매월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서대리에게 있어 S&P 500 ETF는 무조건 모아갈 종목이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짜 마음 편한 투자를 하면서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로 쓰거나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면서 월배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고 그 결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완성했는데요.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S&P 500 ETF인 스파이와 IVV 그리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로 모아가는 타이거 미국 S&P 500을 각각 한 주 이상씩 투자하면 S&P 500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S&P 500을 추종하는 월배당 ETF는 없기 때문에 3개의 S&P 500을 섞어서 투자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이 월배당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지급 주기를 정한 건가 싶을 정도로 3개의 S&P 500 ETF 배당금 지급 주기가 딱 맞습니다.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파이의 배당금 지급월이 1월, 4월, 7월, 10월이고 자산운용사 1등 블랙록의 IVV 배당금 지급월은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금 지급월은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어떤 ETF들을 사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3개 ETF에 원하는 만큼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S&P 500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선택해야 할 것은 타이거 미국 S&P 500을 어떤 계좌에서 모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인 스파이와 IVV는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일반 계좌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를 신청한 일반 계좌에서 모아가면 되는데요. 대신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의 경우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절세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중개형 ISA 등 다양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소 만 55세까지 푹 발효시킬 수 있다면 이론상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가 베스트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ETF 배당금 및 실현 수익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 실현하면 22%의 양도세가 발생하는 만큼 연금 계좌의 혜택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게 세상사 이치인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연금 개시 전까지는 배당금을 빼서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이번 영상을 다 보시고 이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 타이밍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 ETF 모두 S&P 500을 추종한다고 하지만 수익률도 정말 다 비슷한가? 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국내산인 타이거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미국산인 IVV와 스파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수익률은 거의 동일하죠. 참고로 타이거의 경우 2020년 8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긴 기간의 수익률 비교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타이거의 수익률이 더 높긴 하지만 세개 ETF 모두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방향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타이거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는 달러 환율 상승 덕분입니다. 타이거가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환노출 ETF인데 최근 1년 동안 달러 환율이 8% 정도 오르면서 타이거의 주가가 그만큼 더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달러 환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면 스파이나 IVV에 비해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전략에 대한 단점은 없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듯이 이 S&P 500 월배당 받기 전략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로 스파이와 IVV의 비싼 주당 가격입니다. 스파이와 IVV의 주당 가격이 약 450달러 정도이고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씩 매수하기에 부담스럽고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스파이 배당금을 받아 IVV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기에 스파이 한 주당 세후 1.22달러 정도 받기 때문에 스파이 371주가 있어야 분기 배당금만으로 IVV를 한 주 살 수 있지만 스파이 371주는 달러 환율 1200원 기준 2억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2억 원이지만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해버리면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죠. 그래도 2억치 스파이와 IVV를 모으면 된다는 목표가 생긴 만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높은 주당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IVV를 SPLG로 바꿔서 투자하거나 소수점 매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SPLG의 경우 스파이 운용사에서 미니 버전으로 만든 S&P 500 ETF다 보니 주당 가격이 50달러 정도로 저렴하면서 배당 지급월은 3월, 6월, 9월, 12월이기 때문에 IVV와 대체 가능합니다. S&P 500 월배당 전략의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스파이의 높은 수수료입니다. IVV와 VOO, SPLG의 수수료가 전부 0.03%인데 스파이는 ETF 규모 1등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혼자만 0.99%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IVV나 부가 더 좋지만 스파이와 같은 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S&P 500 ETF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규칙적인 월배당 노후 생활을 위해 스파이를 모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비중은 IVV를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혹시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S&P 500 ETF를 알고 계신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S&P 500 월배당 전략의 마지막 아쉬운 점은 타이거 미국 S&P 500의 시가 배당률입니다. 미국 상장된 스파이나 IVV에 비해 시가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ETF 배당금의 경우 개별 종목처럼 배당금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2021년 연간 총 배당금 기준으로 세계 ETF의 시가 배당률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타이거의 시가 배당률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ETF에 포함된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당시에 달러 환율이 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이거 ETF를 운영하는 미래에셋의 경우 예전에도 나스닥 ETF 배당금을 한 주당 연간 330원씩 주다가 갑자기 20원으로 낮췄던 전적이 있던 만큼 국내 상장 해외 ETF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름의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워낙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상장 ETF들의 운영 방식도 많이 개선됐고 수수료도 낮아진 만큼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연금계좌 중심으로 꾸준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 2월 배당금도 전년보다 2배 증가한 만큼 앞으로 스파이나 IVV의 시가 배당률에 맞춰지고 배당금도 매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금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소개해봤습니다. 스파이와 IVV, 타이거 미국 S&P 500을 함께 모아간다면 1년 12달 중 8달은 달러로 배당받고 4달은 원화로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S&P 500 ETF로 월배당을 받기 위해 실제로 현재 포트폴리오에 없는 스파이와 IVV를 한 주씩 매수했고 앞으로 매월 무지성 매수를 통해 부 대신 이 두 개 ETF를 모아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매월 모아왔던 부는 박제해놓고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제 서대리가 할 일은
S&P 500 ETF 수량을 늘리기 위해 원화 채굴을 더욱 열심히 하고 높은 수익률로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월 50만원씩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파이와 IVV 기준 4억 9천만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소득과 배민 배달, 그리고 다양한 부수입 활동들을 통해 투자 규모를 늘려갈 것입니다. SCHD처럼 시가 배당률이 높은 배당 ETF로 IVV를 대체하여 모아간다면 필요한 투자금 규모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나만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대리의 경우 우선 스파이, IVV,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모아갈 계획이며 타이거의 경우 연금 계좌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월배당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55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배당금도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는 S&P 500 ETF의 배당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길 바라면서 꾸준히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ETF만으로 월배당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